중국 5대 19개 혼란기가 끝나고 송나라가 건국된 지 약 50년이 지난 서기 1018년, 중국은 송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인종 제위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9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즉위했지만 어머니인 유태우가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인자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백성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이요, 백성이 추우면 내가 추운 것이다. 인종은 자주 이런 말을 하며 신하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송나라의 전성기로 불렸으며 문화와 예술, 학문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종은 과거 제도를 통해 많은 인재를 등용했는데, 그 중에는 사마광, 구양수, 장제, 정오, 두연과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각자 개성과 자존심이 강한 인재들이 모이다 보니 조정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점차 신하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 문관파와 무관파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조정은 종종 갈등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연이라는 인물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두연은 청렴결백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했고 사치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항상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두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정치의 도였습니다. 그는 황제와 신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책 결정의 투명성, 그리고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가 재상이 된 후 가장 먼저 시정하려 했던 것은 내강이라는 관행이었습니다. 원래 송나라의 정치 제도에서는 황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재상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들은 내강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절차를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강은 황제가 신하들과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명령을 문서로 내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연은 이러한 관행이 정치의 도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강이 황제의 독단을 조장하고 신하들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관행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재상대인 황제께서 내리신 내강 문서입니다. 한 관리가 두연에게 문서를 전달했을 때 두연은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는 중대한 국사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신하들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내강은 옳지 않은 관행이요, 황제께 이 문서를 돌려드리고 정식으로 조정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청하시오. 이러한 두연의 행동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연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굽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내강 문서를 책상 위에 쌓아두다가 나중에는 모두 황제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인종 황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두연의 청렴함과 원칙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다른 신하들, 특히 두연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은 이를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감히 천자의 성질을 무시하다니, 이는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두연의 정적들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조정은 점차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두연을 지지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다른 쪽은 두연을 비난하며 황제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연의 사위인 소수눔이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것입니다.
소수놈은 지방관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에게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씌워진 것입니다. 두연의 정적들은 이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특히 어사대의 왕공진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두연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왕공진은 소수놈을 체포하여 혹독한 고문을 가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연루시켰습니다. 두연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사위가 결백하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키며 법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억울합니다. 저는 단 한 푼도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소수놈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두연은 그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사위의 말을 믿었지만 재상으로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법의 진행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왕공진은 소수놈에 대한 조사를 빌미로 두연과 가까운 인물들을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있든 없든 두연의 지지자들을 하나둘씩 체포했고 그들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두연의 정치적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왕공진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신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한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잡아낸 것처럼 부패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망타진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순간이었습니다. 왕공진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부패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이 보고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두연의 청렴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의 여론은 이미 두연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두연은 사위의 사건으로 인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상소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항상 정치의 도를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만약 신의 사위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니 후세의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두연이 물러난 후 소수놈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놈이 횡령했다는 공금의 출처와 금액에 대한 증거가 모호했고 그를 고발한 증인들의 증언에도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인종 황제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명령했고 결국 소수놈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무죄로 판명되어 복권되었습니다. 왕공진은 거짓 증거를 조작한 죄로 파직되었고 두연은 다시 조정에 불려와 황제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망타진이라는 말은 단순히 효율적인 포획 방법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제거하는 불의한 행위를 비판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공진이 사용한 일망타진의 방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 말은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두연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잡으려 하면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모두 함께 잡힌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 하면 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희생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일망타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잡아내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제거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이 말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연의 이야기는 정치적 원칙과 개인적 관계 사이의 갈등, 권력의 남용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고, 결국 역사는 그의 정직함과 청렴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망타진이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서 권력과 정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망타진은 한일, 그물, 망, 칠타, 다할진으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한 그물로 모두 잡아낸다는 뜻으로, 원래는 어부가 한 번의 그물질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송나라 시대의 정치적 사건을 통해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망타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번에 모두 잡아낸다는 것으로 효율성과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망타진은 종종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 조직을 모두 검거했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시대의 정치적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망타진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적인 포획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제거하는 불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왕공진이 두연의 사위 소수는 사건을 빌미로 두연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체포한 것처럼, 일망타진은 때로는 권력의 남용과 정치적 숙청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일망타진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자나 부패 세력을 모두 잡아내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희생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의를 낳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망타진은 주로 정치적, 군사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할 때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특히 당파 싸움이 심했던 시기에는 한 당파가 권력을 잡으면 상대 당파를 일망타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화라고 불리는 일련의 정치적 숙청 과정에서 집권 세력은 반대파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에서는 많은 선비들이 연루되어 처벌받았는데, 이는 일망타진의 부정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든 일망타진에는 항상 효율성과 완전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무차별성과 과잉 대응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권력은 항상 책임과 함께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효율성과 정의, 권력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